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아침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입니다. 느리게 피가 흐르는 경장맥과 이재명 재판의 공통점.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많이 모였어요. 제목은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잠시 읽어드립니다.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의원이 14일 금태섭 전 의원이 14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각각 나온 정태근, 박원석 전 의원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준이 출범식을 잇따라 열었다. 미래대연합은 발기 취지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승자 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논평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다당제로 가야 한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제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저께죠. 대만의 총통이 새로 뽑혔습니다. 중국과 각을 세우는 어떻게 어딘데 친미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중국이 예속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총통이 새로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이 대만의 선거 시스템이 매우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발을정자 적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해서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매우 칭찬했습니다. 야, 조선일보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다니.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어디 갔나요? 네, 중요한데 그거 잠깐만요. 매우 중요한 걸 제가 빠쳤어요. 죄송합니다. 예, 조선일보를 보여드립니다.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입니다. 일일이 수개표를 했다. 부정선거 시비에 싹을 없앴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어제 이걸 매우 칭찬해 줬어요. 제가 야,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다 쓰다니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 컴퓨터 월드는 이렇게 말했다. 전자기업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사족이에요. 필요 없는 잘 해놓고 조선일보의 본색을 드러내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만에서는 일일이 수거표해서 부정선거 시비는 없었지만 대만 사람들은 아직 미개한 사람들이야. 전자개표의 안정성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아직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선거 그거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미국의 IT 전문 매체를 인용했어요. 전자개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를 부정 없었다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선일보였다는 겁니다. 해는 서쪽에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여러분 저 댓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방송이 잘 나가면 방송이 잘 됩니다. 오디오가 잘 들립니다. 이런 거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어제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의 투표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요.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 채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공병호 채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칠판에 적어요. 이렇게 표를 듭니다. 읽어요. 자, 보시죠. 머리 위에 높여, 자, 보세요. A 후보, B 후보, 그리고 저렇게 칠판에 적어요. 이게 대만 선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만 선거를 비난하고 있어요. IT, 그러니까 전자투표의 정확성이 다 입증되는데 이 대만 사람들은 좀 미개하다 이런 투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개해서 이럴까요? 대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만이 혈압약을 끊고 싶으신 분은 IT 강국입니다. 대만의 IT 기술이 떨어져서 저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미개한 민족이냐? 대한민국이 미개한 민족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미개한 민족인가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요. 제가 직접 찍은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장 서울시의 양천구 개표소에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개한 민족인지를 보여드립니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자, 갑니다. 밤이에요. 자, 무슨 짓들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개표소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들을 저렇게 줄을 서서 쭉 이 사람들 빨리 개표소 안에 갖다 주고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저 바깥에 텐트 치워놓고 자 이거예요. 아니 왜 투표함을 옮기냐고요. 투표함을 옮길 이유가 있어요? 대만처럼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교실에서 하네요? 이거 교실에서 4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8시간이면 잘 끝나요. 이걸 왜 옮기냐고요. 이거 말고도 아주 영상이 아주 참담한 영상이 많아요. 서로 투표함 가지고 뛰어요. 왜? 빨리 줄을 서야 되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막 투표함 가지고 각 투표소에서 가지고 막 차에서 내려가서 뛰어 막 줄 서서 빨리 먼저 투표함 개표소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퇴근하려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도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어요. 이렇게 사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면 주민등록증을 내면 인쇄가 딱 돼서 나와요. 거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서 나와. 근데 제가 5년 이하의 징역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제 제 이름으로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시키려다가 되게 어려워요. 전자소송.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직접 제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접수시킵니다. 일단은 제 개인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 개인 이름으로 이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냅니다. 그 신청서를 이따 가지고 갈 신청서를 방송 끝나면 행정법원에 가져갈 겁니다. 그 가처분 신청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은 저 이상로입니다.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입니다. 자, 신청 취지는 2024년 4월 5일, 6일, 10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은 뭐냐면 공직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3항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총선, 2020년 대선, 2020년 지방선거에서 법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교부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5일과 6일에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와 4월 10일에 실시되는 본투표에서도 역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인쇄하여 교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2항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만들어 컴퓨터 서버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하면 선거의 무결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인은 저입니다. 이상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사전선거일까지는 81일, 본선거까지는 86일이 남아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심리일자를 지정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관련 법규를 첨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투표관리관은 선거에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사인 날인날에 사인을 내라.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158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인 해당 선거투표용지 인수하고 난 뒤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공직선거법 179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란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정규 투표지가 아닙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법 제179조 1항 1위 정규의 투표용지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정규규칙이냐? 어떤 것이 정규 투표용지냐?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투표입니다. 무효투표용지입니다. 아주 법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 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나란히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위원회의 청인이 나란되어 있고
투표록 등의 도장이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인정한다. 근데 그게 왜 인쇄됐다는 거가 없잖아요. 왜 인쇄를 했다는 내용을 거기다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제 9조 제8 관할 1항에 불과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 소송,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의 도장 취소하라, 인쇄하는 거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지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대법원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인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 개인으로, 이상무 개인 이름으로 빨리 접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충서를 내면 되니까 저는 이 소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접수를 시키고, 그리고 빨리 많은 신청인들을 모아서 아주 많은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세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이메일로 신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제 거 오늘 좀 지키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또 이렇게 신청인을 모아서 법률 대리인을 정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이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법원 앞에서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빨리 가처분 인용해달라라고 하는 시위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해주지 마세요. 제가 전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여기 보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넣어주십시오. 오늘은 저 혼자 합니다. 오늘 소송은 저 혼자 하지만 저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급하니까 저 혼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수일 내에 모아서 법률 대리인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또다시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철수 씨죠. 안철수 씨가 의사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재명을 비판했어요. 그것을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데서 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립니다.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매체에서 안철수 견해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줄였어요. 제목은 경정맥과 이재명 재판의 공통점, 안철수의 예리한 저격.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점점점입니다. 자, 안철수 씨의 견해를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목에 있는 혈관 중에 경동맥은 심장 박동에 따라 피가 빠르게 흘러가는 혈관이고, 경정맥은 피가 온몸 구석구석 흐르는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느리게 흘러가는 혈관입니다. 동맥은 빠르게 흐르고 정맥은 느리게 흐르는군요. 따라서 경동맥이 손상되면 매우 위험한데, 집도이에 의하면 손상 부위는 경정맥이고 신경, 식도, 기도 등에는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씨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더라도 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 소견과 퇴원 상황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단식 이후 또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임을 민심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석해서 총선 전에 판결이 나와야 국민께 떳떳한 총선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모든 사실을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도 재판도 피도 움직여야 하고 재판도 움직여야 됩니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나라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씨의 견해입니다. 글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안철수 씨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자, 칼럼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천광암 씨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공무원 복지 부동이 대통령 단임제일까? 아까 말씀드렸지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단임제에선 정부가 5년마다 바뀌니까 공무원이 적당히 시간만 끌며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내각제에서 정치 세력 교체와 상관없이 차관 중심으로 관료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발언은 8일날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논평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제 대통령에서는 5년마다 바뀌니까 공무원이 적당히 일을 한다. 차라리 내각제를 하면 공무원이 차관 중심으로 가면서 일을 열심히 할 거다. 검토해봐라.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중에 내각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내각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총선 때가 오니까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탄핵당할지도 모르면 저쪽 세력에게 내각제를 하자. 나는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위로 물러앉을 테니까 나 탄핵시키지 마. 대신 내각제에서 일당 너희들이 내각을 쥐고 흔들어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추론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체코를 통해서 오신 분이죠. 김태산 씨가 칼럼을 썼는데 김태산 씨 칼럼을 오늘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래도 국힘당에 찬성표를 주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과 국힘당은 인천시 의회 허식 의장이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5.18 특집반을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고 그의 탈당과 의장직 사퇴를 강요했다. 결국 1월 13일 국힘 인천시 의회 의원 20명 중 14명이 찬성으로 허식 의장 탈당과 사퇴를 결정해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5.18 세력에 굴복하여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국힘당이 과연 보수 애국을 위한 당인가? 한동훈이 과연 애국자인가? 이런데도 또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에게 찬성표를 주라고 할 텐가? 이러면 일부 사람들은 국힘당에 표를 안 주면 빨갱이들이 국회를 독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데 어쩔 건가 라고 말할 것이다. 한 가지만 묻자. 지금까지 국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면 국힘당에 힘만 생긴다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당장 감옥에 볼 수 있다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맞줄로 묶어서 적에게 넘기고 출당까지 시켜서 내던질 때 이미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이 나라 애국 정치 세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국민들만 모르고 속을 뿐이다. 5.18 정신을 합법화하겠다고 조아리고 5.18 사건을 담은 신문을 읽었다고 당의 지역 의장을 출당시키고 의장직에서 내쫓는 한동훈이를 빨아대는 사람들이 눈에 콩깍지를 벗을 것인가? 아니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물에 빠진 자는 바닥을 쳐야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법이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언제나 한 번도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무서운 피바람이 강산을 뒤덮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큰 소리를 치고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추앙을 받는 꼴을 보고도 모른다면 그는 아메바다. 한국과 북한이 같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영원히 주인 노릇을 할 것이고 국민은 영원히 개돼지로 살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애국자들이 모욕하지 말라고 나를 탓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묻는다. 당신들 중에 과연 광주에 가서 5.18 가짜 유경자 밝혀라, 5.18 북한 개입 밝혀라라고 당당히 외칠 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모두 보이콧하여 정치인들을 심판할 자신이 있는가? 선거에 꾸준히 참가했다고 자신을 애국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무엇만도 못한 자들을 국회에 내보내고 애국자인 척하지 말라. 역겹다.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일입니다.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한동훈 참석하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벌인다고 한다. 허석 의장 탈당 및 축하회를 베푼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꼴을 지켜만 보고도 감히 총선에서 국힘당을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주자는 소리는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김태산 씨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기왕 칼럼 읽어드린 거 광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주동식 기자의 칼럼도 읽어드립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87체제는 주사파와 호남의 결합, 즉 좌파 연대 소산이다. 주사파와 호남은 상호 약점을 보여주는 환상의 복식조다. 주사파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본질을 감추기 위해 원래 보수 성향의 건국주역이었던 호남의 위상에 5.18 핏값이라는 상징 자산이 필요했다. 실력도 명문도 빈약하게 짝이 없었던 주사파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호남은 강력한 근거지, 즉 주사파의 성체이자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주사파의 인적 구성에서 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맞은 것은 덤이다. 호남은 낡은 농촌 성향에다가 오랜 혐오의 대상이라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주사파가 필요했다. 전원 학생 운동의 주역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참신한 첨단 기술 지향, 미래 세대 이미지까지 차용했다. 김대중의 젊은 피의 수혈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호남은 솔직히 말해서 이념과 거리가 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호남에게 주사파의 천박한 이념성이 매력적이었다. 본질적으로 이념을 배제하면서 이념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호남계가 가장 구미에 맞는 선택이었다. 호남이 반기업 반시장 행보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반기업 반시장이 결과적으로 호남의 낙후로 초래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반기업 반시장 행보는 주사파의 이념성에 대한 동조를 상징한다. 그래서 호남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행보다. 그 대가로 호남은 주사파가 정치 권력을 동원해 가져다주는 온갖 정치성 예산을 받아먹는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김대중 문화센터, 광주용 일자리, 안전공대, 영암FI, 새만금 사업 등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연대의 포로 신세이다. 이 포로 신세를 벗어나려면 먼저 호남과 주사파의 강력한 연대를 깨트려야 한다. 그러자면 호남과 주사파가 맺고 있는 반대한민국 연대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 정유성 기념사업은 그런 점에서 호남 플러스 주사파 연대의 본질을 폭로하는 이벤트다.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기정이 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버티는 이유가 그것이다. 호남이 주사파와 거리를 두면 좌파 연대로부터 얻는 어마어마한 이권과 혜택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강기정 같은 주사파 똘마니는 버틸 수가 없다. 정유성은 호남이 주사파의 똘마니이자 본진이라는 기약관계에 대한 보증이나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호남 플러스 주사파의 결탁을 타격하고 폭로해야 한다. 이걸 해내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숨이 끊어진다. 19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대한민국은 그 경로를 꾸준히 밟아왔다.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상당히 잘된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조선일보의 그 사회정책부장 안용현 씨입니다. 제목은 월나라 구촌에 쓸게 핥으며 고민한 저출생이라는 건데요.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대표적이다. 지금 부산 신공항 짓는데 10조 원을 쓴다.
대구 광주에 있는 달빛철도 건설에 9조 원이 든다. 지난해 다 못 쓴 교육 재정 교부금이 7조 5천억 원이다. 이것만 더해도 30조 원이다.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30조 원이면 30만 명에게 줄 수 있다. 신혼부부 10쌍에게 3억 원씩 아파트를 공짜로 나눠줄 수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가 23만 5천 명이다. 작년 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다.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을 5년간 나눠준다는 현금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2010년 말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책이라는 책을 저술해 썼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 내면 무조건 1억씩 주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1억씩 주면 아예 안 나요. 더 줘야 합니다. 지금은 더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주자는 거 첫째 아이 1억, 둘째 아이 2억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최근에 이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무조건 5억 원을 무조건이 아니죠. 어떤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금리 1.6%로 5억을 빌려주자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금리 1.6, 그러니까 조건 달지 말아야 돼요. 무슨 뭐 소득 수지가 어떠 이런 조건 달지 말고 결혼하면 무조건 1.6%로 빌려주자. 5억을. 첫째 아이 낳으면 1억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억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5억 전체를 다 탕감해주자. 이것이 제 정책입니다. 예, 이걸 들으시면 이상로 미쳤다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예, 가끔은 미친 사람 말도 들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1당과 2당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건전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제3당이 필요합니다. 네일로 미러가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네일로미러.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개인은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일로미러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많은 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12월 30일 이전에 후원을 해주신 분은 빨리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필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뭘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세금공제를 받아요. 1월 말이면 그 세금공제 못 받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 보내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문자 제가 누굽니다. 언제 얼마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세금공제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세금공제 못 받습니다. 예. 방송 끝나자마자 행정법원에 가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